이곳이 지난 겨울에 저희 집 밤나무에 물고기 알처럼 벌레 알이 옴덕옴덕 붙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니만 급기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나무를 덮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나무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도 엄청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약을 써야 할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글 첫 화면에서 밤나무 벌레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어떠한 벌레인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미지를 클릭하고 검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비슷한 벌레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해보면 이 벌레가 맞습니다. 저희 밤나무에 붙어 있는 그 벌레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벌레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밤나무 왕진딧물, 이름이 밤나무 왕진딧물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약재를 써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첫 화면에서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초기 화면이 뜹니다. 제가 가끔 여기서 정보를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밤나무 왕진딧물에 대한 적절한 약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은 작물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니까 밤나무니까 밤으로 입력을 하고 병충해 명은 왕진딧물입니다. 밤나무 왕진딧물. 그리고 농약 검색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씩 보기로 바꿔놓고 확인을 해 보자면 용도는 살충제이고 작물명은 모두 밤입니다. 그리고 적용 병충해는 밤나무 왕진딧물이 되겠습니다. 품목을 확인해 보면 티아클로프리드 액상 수화제가 있고 아세타미드 프리드 수화제가 있고 그리고 설록사 플로로 액상 수화제가 있고 피리플루퀴나존 액상 수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분 함량을 보면 8%에서 여기 7%도 있고 6.5%도 있습니다. 10%가량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명으로는 1번 다크마부터 15번 칼립소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축 독성, 제가 보기에는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저독성, 보통 독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주성분 함량이 10%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독성이 되겠고 그 이하는 아마도 저독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작용 기작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티아클로프리드 액상 수화제 다크마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적용 대상 전체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게 되면 어떠한 작물에 이 약재를 사용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갯, 기름나물, 고추, 구기자, 금감, 구지뽕나무, 대추, 돌나물 이러한 것들에 적용이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다른 것 한번 15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클로프리드 액상 수화제 칼립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용 대상 전체 목록을 확인해 보면 가죽나무부터 쭉 아래로 매실, 머위, 모과 이러한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나무 왕진딧물 약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벌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재가 남을 경우에 다른 작물에도 사용을 해야 하니까 현재 제가 재배하고 있는 다른 작물을 참고해서 그 작물에도 쓸 수 있는 약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작용 기작을 살피는 것입니다. 같은 작용 기작의 약재를 이름만 다르다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같은 약재를 사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용 기작의 약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딧물 약재의 작용 기작과 중복되지 않는 약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라는 품목 중에서 상표명 칼립소를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혀 정보가 없는 병충해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서 약재를 고르고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농약을 파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이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전문성이 있고 또한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약재를 참고해서 중복 구입을 하지 않는 셈이라서 경제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약재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많던 벌레들이 약을 뿌리고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새카맣게 바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2, 3일 후에 다른 기작의 약재로 한 번 더 방제를 하면 완벽하게 병해충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